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인입니다. 앞으로 8강 동안 피부 알러지와 관련된 다양한 피부 증상과 예방,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피부의 자극이나 접촉으로 인해 생기는 알러지 반응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알러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러지는 외부 물질과 우리의 신체가 맞닿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크게 피부와 점막이 있을 텐데요. 피부도 얼굴, 손, 두피, 목을 비롯한 부분이 있을 거고, 점막은 눈, 코 안쪽, 입안, 그리고 입을 통해 음식이 들어가면 장점막 등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만지거나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이상 반응들이 전부 다 알러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러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증상 중에는 그 물질 자체의 자극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접촉에 의한 피부염을 접촉 피부염이라고 하고, 원인 인자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화학 물질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 물리적이나 생물학적 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접촉 피부염의 주된 유형으로는 알러지로 생기는 것이 아닌 접촉에 의한 자극 접촉 피부염, 그리고 실제 알러지 반응에 의한 알러지 접촉 피부염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알러지 접촉 피부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생길 수 있고, 그 발생 빈도도 높습니다. 증상은 급성으로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만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자극되는 물질에 따라서 피부 병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알러지 반응이 아니므로 피부 접촉 시험을 하게 되면 음성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증상은 주로 따갑고 화끈거리는 형태로 발현이 되고, 이 자극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자극 물질을 제거하게 되면 증상이 신속하게 소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화학 물질과 물리적 자극이 가장 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클로르헥시딘, 트리클로산 같은 이제 항균 비누나 세제, 알코올 첨가물 등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예민해서 약한 자극에도 쉽게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자주 가렵거나 알러지 증상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실 때는 병원에서 조기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 30대 남성분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알러지 증상이 생겼다고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병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팔다리 접히는 부분, 목 같은 부분에 오래된 이제 이런 그 태서나 병변들도 보이고, 실제 그분은 알러지 접촉 피부염도 같이 동반이 돼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의 아토피 피부염은 가지고 계시고, 추가로 이제 접촉 피부염도 같이 오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접촉 피부염 증상을 치료를 해도 원래 기저질환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가려운 증상이나 어떤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이나 이런 피부 병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정확한 진단 하에 두 가지 질환을 모두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접촉 피부염은 이제 이런 특정 알러지 항원에 감작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은 이제 항원 노출 후에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지연형 반응이 가장 흔하고, 이 병변 발현 양상은 알러지 항원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병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이제 어떤 물질에 자극이 됐냐에 따라 이 병변 형태가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알러지 항원은 뭐 특정 금속이 됐든 뭐 다른 어떤 물질이 됐든 이제 특정 항원 종류에 상관없이 뭐 거의 비슷한, 대다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두드러기처럼 보이는 팽진, 그리고 구진, 그리고 물집 형태로 보이게 되고, 뭐 심한 경우는 염증 양상으로까지 보이게 됩니다.
직접 보셨을 때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런 특정 병변이 생기게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접촉 시험에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다르게 양성 반응으로 나오게 되고, 이 증상은 주로 가려운 형태로 발현되게 됩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다르게 알러지 원인을 제거를 해도 지속적으로 병변이 남아있는 경우가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 알러지 접촉 피부염의 흔한 원인으로는 고무, 금속, 접착 화학물,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보존제가 있고, 그 외에 향, 계면활성제,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 등도 있습니다.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일단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위생적으로 청결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을 자주 씻을 경우에 수분이 부족하면 접촉 피부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을 경우엔 그 직후에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것이 이런 접촉 피부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남들이 좋다고 하는 화장품을 무조건 따라서 쓰기보다는 자기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이나 보습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발생 부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피 또는 그 주변은 접촉 피부염이 다수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염색을 하고 나서 알러지 반응으로 오시게 되면, 두피는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두피에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피 주변으로 흔히 이마, 귀, 목 같은 헤어라인이나 모발이 닿는 부위에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화학약품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퍼마약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PPD 같이 염색약에 들어가는 성분, 또는 향이나 보존제 같은 성분들이 두피 또는 그 주변으로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기 쉽겠습니다. 향이나 보존제가 들어가는 향수 또는 화장품 등도 흔하게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마스크 착용한 부위에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원인을 설명드리면, 마스크로 인해서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피부가 밀폐된 상태로 장시간 유지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는 피부 pH가 올라가게 되고, 이 피부 pH가 올라가게 되면 피부가 손상을 입게 돼서 피부 수분도가 과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피부 혈류가 늘어나서 이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우리가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10%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여드름 등의 염증 반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장기 착용을 하게 되면 이 물리적인 마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이런 접촉 피부염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손에서도 접촉 피부염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피부 pH는 정상적으로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손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 이 pH 밸런스가 깨지면서 손 습진 등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뜨거운 물에 자주 노출되거나 페이퍼 타월 등을 자주 사용했을 때, 또는 설거지 같은 물이 닿는 일을 자주 했을 때 이런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손 씻기 빈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늘어나게 되고, 이 세정제와 알코올 사용도 늘어나게 됐는데, 이 세정제와 알코올에 의하여 이 표면 지질이 소실이 되게 되면서 이 TEWL, 트랜스 에피더말 워터 로스라고 하는 이 피부 표면 측정하는 지표를 봤을 때 이 피부 표면을 통한 수분 손실이 올라가게 되고, 자극 물질과 알러지 물질이 피부 속으로 투과가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게 됩니다. 또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TEWL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피부 표면을 통한 수분 손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말은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예민해진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피부가 그전에는 자극하지 못하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던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랑 같이 보습에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접촉 피부염은 피부 어느 부위에서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